최근에 북한에서 카카오빈 없는 초콜릿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카카오빈 없이 초콜릿이 가능한 거였다고? 그래서 저도 집에서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카카오 0% 초콜릿의 주재료는 파바빈, 누에콩입니다. 이걸로 초콜릿을 어떻게 만드냐 싶으실 텐데요. 이 누에콩을 발효시키면 콩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고 그걸 로스팅하면 마이야르 반응으로 초콜릿 특유의 향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 발효랑 원리는 비슷하고요. 누에콩을 찾아보면 껍질 깐 것도 파는데 발효하면서 껍질 안에서 향이 발달하기 때문에 껍질이 있는 누에콩으로 주문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하실 때도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먼저 누에콩 300g을 계량해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보울에 넣고 찬물을 부어 불릴 준비를 합니다. 물 위에 뜨는 몇 알은 건져내고요. 이 보울 채로 냉장고에 넣어서 하룻밤 동안 불립니다. 콩이 불었으면 이제 발효액을 만듭니다. 비커에 물을 붓고 효모의 먹이가 될 설탕을 계량해 섞습니다. 그리고 발효 시작 전에 부패되는 걸 막고자 구연산을 조금 넣어서 약산성으로 만듭니다. 잘 섞은 다음 리트머스 종이로 찍었을 때 pH 4에서 5 정도 약산성이 나오면 되고요. 다음은 효모를 제소화합니다. 일반 빵 효모를 쓰면 이런 약산성 환경에서 발효가 잘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산성 환경에서도 잘 버티는 튼튼한 EC1118을 사용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효모를 붓고 제소화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냉장고에 불려둔 콩을 꺼냅니다. 껍질이 부드러워졌으면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헹구고 불린 콩을 발효액에 부어야 하는데 만들어둔 발효액 양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같은 비율로 물, 설탕, 구연산을 섞어서 발효액을 더 만들고요. 발효를 진행할 유리병에 누에콩을 붓고 그 위에 발효액을 붓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소화된 효모도 병에 붓고 잘 섞습니다. 뚜껑은 꽉 닫지 말고 살짝 덜 닫아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올 틈을 만들어 둔 채로 이틀 동안 발효를 진행합니다. 중간에 콩이 자꾸 위로 떠서 저는 물을 채운 위생백을 집어넣어서 콩을 눌러줬고요.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발효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효가 진행되면 콩 세포가 서서히 손상되고 안에 있던 효소들이 단백질을 분해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효소들이 콩 단백질을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고 이 아미노산이 나중에 로스팅할 때 당과 반응하면서 초콜릿 특유의 향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됩니다. 이틀 후 콩을 건져냅니다. 이때 콩을 씻어내면 발효하면서 생긴 산이랑 향이 다 씻겨나가 버리니까 발효액만 따라 버리고 콩은 물에 헹구지 않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온숙성할 차례입니다. 발효액에 담겨있던 동안 콩 안으로 물과 산, 발효 부산물들이 스며들었고 이 상태에서 따뜻하게 두면 콩 세포 구조가 더 느슨해지고 단백질 분해도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발효가 진행된 콩을 드라잉랙에 겹치지 않게 펼쳐 놓은 다음 온도 조절이 가능한 발효 박스에 넣고 지퍼는 살짝 열어둔 채로 41도에서 이틀 동안 온숙성을 합니다. 지퍼를 완전히 닫으면 안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필 수 있으니까 이 틈은 꼭 남겨두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해서 시큼한 냄새나 점액이 생기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온숙성을 마쳤으면 이제 콩을 말릴 차례입니다. 콩이 젖은 상태로 계속 있으면 이 숙성이 아니라 부패로 넘어갈 수 있고 나중에 로스팅할 때도 볶이는 게 아니라 쪄지는 느낌이 됩니다. 발효와 온숙성에서 아미노산 같은 향의 재료를 만들었다면 건조는 그 재료가 로스팅 때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단계입니다. 식품 건조기에 콩을 올리고 60도에서 48시간 동안 건조합니다. 콩이 바싹 말랐으면 이 뚜껑을 느슨하게 닫은 밀폐 용기에 콩을 넣고 닷새 동안 향 발달을 위해 숙성을 합니다. 자, 이제 로스팅 단계입니다. 오븐을 써도 되는데 오늘은 간편하게 에어프라이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150도로 예열해둔 에어프라이어에 발효 콩이 겹치지 않도록 절반만 펼쳐 넣은 다음 150도에서 13분, 170도에서 10분 동안 로스팅을 진행합니다. 중간중간 꺼내서 섞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점점 색깔이 변하면서 볶은 견과류, 커피 같은 고소한 향이 나고 손으로 깠을 때 잘 까지면 1차 로스팅은 다 된 겁니다. 나머지 절반도 같은 방식으로 로스팅을 진행합니다. 로스팅이 완료됐으면 체망에 놓고 완전히 식힙니다. 자, 콩이 완전히 식었으면 이제 껍질을 깔 차례입니다. 나무 주걱으로 살짝 눌러서 껍질을 깬 다음 속에 콩만 빼내면 되는 작업인데 예전에 카카오빈 깔 때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쉽게 깔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1시간 정도 걸려서 알맹이만 다 빼냈고요. 다 까고 보니까 이 초콜릿이라고 하기에는 색깔이 너무 옅어서 알맹이만 한 번 더 로스팅하기로 했습니다. 마른 팬에 콩 알맹이를 붓고 중약불에서 계속 저어가면서 볶습니다. 견과류의 향이 더 진하게 올라오다가 슬슬 타기 시작할 것 같으면 로스팅을 멈추고 다시 채반에 옮겨서 식힙니다. 자, 이제 분쇄할 차례입니다. 믹서기에 콩을 넣은 뒤 아주 고운 가루가 되도록 갑니다. 카카오빈이랑은 다르게 의외 콩에는 지방이 거의 없으므로 돌절구에 가는 과정은 다행히 필요가 없었고요.
분쇄한 콩가루는 고운 체에 내려서 고운 가루만 모으고 덜 분쇄된 가루는 다시 믹서기에 넣고 분쇄 후 체에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발효 로스팅 누에 콩가루가 완성됐습니다. 이 콩가루는 다시 밀폐용기에 넣고 뚜껑을 덮은 뒤 일주일간 숙성을 시킵니다. 로스팅 직후에 날카로운 볶은 향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견과류, 몰트, 커피 같은 향이 더 둥글게 느껴지도록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초콜릿 배합 단계입니다. 숙성이 끝난 발효 로스팅 누에 콩가루에 슈가 파우더, 탈지 분유, 소금, 바닐라 파우더를 섞은 다음 고운 채에 한 번 더 내려서 큰 가루를 걸러냅니다. 잘 섞어서 옆에 잠시 대기시켜두고 카카오 버터 대신 그 역할을 해줄 지방을 준비합니다. 코코넛 향을 없앤 정제 코코넛 오일에 레시틴을 넣고 잘 섞어둡니다. 이 레시틴은 가루와 지방이 잘 섞이게 해주는 유화제로 가루 입자가 코코넛 오일과 쇼트닝 안에 더 고르게 퍼지도록 도와줘서 반죽이 덜 뻑뻑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그릇에 초콜릿의 형태를 잡아줄 쇼트닝과 부드럽게 녹는 느낌을 더해줄 코코넛 오일을 넣은 다음 뜨거운 물에 그릇째로 넣고 중탕으로 쇼트닝을 녹입니다. 이때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망하는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쇼트닝이 다 녹았으면 핸드블렌더 컵에 옮겨 붓고 누에콩 믹스를 3-4번에 나눠 넣어가면서 핸드블렌더로 잘 섞습니다. 이 과정은 이 분쇄가 목적이 아니고 잘 섞이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충분히 섞어주시고요. 마지막 단계에 아까 만들어뒀던 코코넛 오일, 레시틴 믹스를 붓고 2분 정도 더 섞습니다. 충분히 섞였으면 이제 이 누에콩 초콜릿 믹스를 식혀야 합니다. 냄비에 차가운 물을 붓고 그릇을 넣은 다음 젓가락을 잘 섞어서 빠르게 식힙니다. 30도까지 온도가 떨어졌으면 준비해둔 초콜릿 틀을 가져와서 초콜릿 믹스를 조심스럽게 붓고 바닥에 쳐서 기포를 뺍니다. 매끈한 상태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겉부분이 살짝 굳습니다. 기포를 잘 안 빼면 저처럼 되니까 집에서 하실 땐 기포를 꼭 잘 빼주시고요. 이대로 냉장고에 옮겨서 하루 굳힙니다. 하루가 지났고 드디어 꺼내볼 시간입니다. 잘 굳어서 이렇게 쉽게 몰드에서 떼어낼 수 있고요. 다른 몰드에서도 마저 떼어내면 카카오 한 톨 없이 누에콩으로 만든 카카오 빵 퍼센트 초콜릿 완성입니다. 비교를 위해 주위에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가나 초콜릿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가나 초콜릿의 카카오 함량은 28%네요. 요즘 날씨가 좀 더운데 실온에서 뒀더니 가나 초콜릿은 살짝 좀 녹았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 28%, 가나 초콜릿과 카카오 0% 누에콩 초콜릿 먹어보겠습니다. 이 자를 때 초콜릿 특유의 부러지는 스냅이 나올지도 관건인데요. 진짜 초콜릿처럼 딱 부러지는 스냅까진 아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 스냅이라고 할만하네요. 먹어보면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콩의 비린 맛이나 풋내는 전혀 안 나고 로스팅하면서 생긴 볶은 향,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오면서 초콜릿이랑 꽤나 유사하다는 느낌이 납니다. 처음 입에 넣었을 때는 쇼트닝이 단단한 식감을 주는데 입안에 넣고 굴리면 코코넛 오일과 함께 사르르 녹으면서 초콜릿 같은 식감을 만들어내네요. 자, 이번엔 가나 초콜릿을 한번 먹어보면 앞맛은 진짜 비슷한데 끝에 가서 차이가 확 납니다. 진짜 초콜릿은 끝에 그 특유의 끈적한 느낌과 함께 쌉싸름한 맛이 딱 올라오는데 누에콩 초콜릿은 그게 없습니다. 이 그냥 고소하게 시작해서 고소하게 끝나는 느낌이랄까요? 발효랑 로스팅으로 만들어지는 향은 카카오랑 거의 비슷하게 재현이 되는데 카카오 특유의 그 쌉싸름한 맛은 카카오 안에만 있는 다른 성분에서 나오는 거라 이건 그대로 재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가면서 먹어보니까 한 번의 차이가 확 느껴지는 게 그냥 밀크 초콜릿이라기보다는 이 미숫가루 맛 초콜릿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 누에콩 초콜릿 맛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처음에 북한에서 카카오 없는 초콜릿을 개발했다는 기사로 시작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국의 누코코라는 회사가 2024년에 이미 누에콩으로 초콜릿을 만드는 특허를 출원했고 오늘 제 레시피도 이 특허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북한의 레시피도 해당 특허를 적어도 참고는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뜨거운 여름, 이런 날에는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이 생각나기 마련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미숫가루를 좋아하신다면 올 여름 집에서 이 미숫가루 맛 초콜릿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